그러면 휠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브러쉬는 이런 탁상 그라인더에 이렇게 생긴 둥근 철소를 갖다가 붙여서 쓰는 것입니다. 탁상 그라인더는 상당히 위험한 전동 공구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쓰는 휠 브러쉬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휠 카바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휠 카바를 붙이면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휠 카바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휠 카바를 모두 장착을 한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휠을 쓸 때는 휠이 깨져서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휠 카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브러쉬를 쓰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적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 휠 카바를 장착을 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휠 브러쉬 작업을 하다 보면 휠 브러쉬가 조각조각 나서 눈으로 튀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이런 보안경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공구를 쓰실 때에는 절대로 장갑을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단 이런 고무장갑은 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려 들어갈 일이 없이 그냥 찢어지기 때문에 우리 손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이런 고무장갑 정도는 끼셔도 됩니다. 휠 브러쉬로 녹 제거 작업을 하다 보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립니다. 우리 폐 건강을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방진 마스크, 최소 2급 정도 되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몸체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그라인더를 켜서 제 속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제 속도가 나오면 갖다 대서 녹을 제거합니다. 자, 지금도 제 얼굴로 휠 브러쉬가 막 튀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 윗부분은 휠 브러쉬가 닿아서 녹이 제거된 부분이고, 여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마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처음에 녹이 많이 났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이 안쪽은 나중에 페인트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녹을 제거한 뒤에 다시 페인트를 바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페인트를 제거하고서 녹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버캡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버캡도 차이가 나죠?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자, 지금처럼 손이 잘못해서 미끄러져서 들어가게 생기면 이렇게 크게 다치는 일은 없는데 장갑이 구멍이 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무장갑이 아닌 그냥 목장갑을 꼈다고 하면 목장갑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 손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항상 목장갑을 끼지 말고, 아니면 이런 고무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고무장갑조차도 끼지 않고 하시면은 크게 다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석에 휠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나중에 드러멜로 이 부분들을 다 깨끗하게 닦아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 하겠습니다. 프로그.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들, 잘 안 닦이는 부분들 억지로 닦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휠 브러쉬에서 닦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페인트가 약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휠 브러쉬가 닿으면 페인트가 다 벗겨집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라카로다가 다시 칠을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깨끗하게 녹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 브러쉬로 작업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억지로 휠 브러쉬에서만 다 하지 마시고 그냥 드러멜로하게 놔두셨다가 나중에 하십시오. 프로고도 작업이 끝났고 이 안쪽에 남은 것들은 나중에 드러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나요? 깨끗해졌죠? 어미날. 자, 어미날을 작업할 때는 이 날끝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잡으시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불안하면 종이 테이프 있잖아요. 종이 테이프 같은 거를 감아서 좀 날끝을 보호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고 미용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전날을 하겠습니다. 전날도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이 날카롭고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포로다가 좀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이랬던 것이 브러쉬 한번 닦고 나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합니다. 잘 잡으시고 손가락 조심하시고 갖다 대면 됩니다. 바깥쪽은 반짝반짝 광이 많이 나죠? 깨끗하죠? 근데 안쪽은 휠이 닿지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레멜로 이용해서 이 안을 깨끗하게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스티롤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속은 원래 자기 스크류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작업을 하시면 안전하게 깨끗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되죠? 요거랑 반짝반짝 빛나는 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끼워서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작은 부속들은 저는 손으로 붙잡고 작업을 하지만은 손으로 붙잡고 작업하기 힘든 초보자들은 이런 벤치를 이용해서 붙잡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휠 브러쉬 같은 경우는 손에 닿으면 조금 따갑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거 아프진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휠 브러쉬에 최대한 손을 최대한 안 갖다 대면서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고 하니까는 신경 써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휠 브러쉬로 녹 제거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은 나중에 드러멜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휠 브러쉬로 녹 제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녹 제거 작업을 열심히 해놨는데 다음 작업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녹이 다시 생기지 않게 방청제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뿌려주시면 나중에 다시 녹 제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작업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뿌려두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사포나 스티롤로 녹을 제거하더라도 이런 윤활제를 뿌려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청제를 뿌려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